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의원 절반 이상이 표창 감사패를 받았다는 보도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일부 도의원이 셀프 평가하고 수상까지 해 논란인데요. MBC가 표창패 수상자 선정 과정을 심층 취재해보니 도의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주는 표창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김세정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지난 11일 강원도의회 표창패 수여식.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도의원 12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 애초에 도의원이 아닌 민간인을 포상하는 절차였습니다. MBC가 입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의결서입니다. 안건은 민간인 의정발전 유공표창 대상자 공적심사 의결. 유공 부분에도 민간인 의정발전 유공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공적심의 검토 조서를 보니 주민자치위원과 6.25 참전 유공자, 자율방범대 등 지역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이 추천돼 있습니다. 민간인은 통상 공직자나 군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뜻해 선출직 공직자인 도의원이 해당된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이 안건 대상에 도의원을 포함시켜 표창을 주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겁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공적심사 의결서를 하나씩 이거를 10개를 만들 수가 없고 거기에 전체 한 의결서에 한 10개 정도를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강원도의회는 표창 진행 과정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직원들이 했어요. 직원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의정관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5명 중 위원장은 도의원, 나머지는 모두 도의회 소속 공무원입니다. 도의원과 내부 관계자들로 꾸려진 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을 심사하고 상을 주는 구조인 겁니다. 도의회 사무처의 내부 직원들만 구성된다고 했을 때는 이 공적심의 관련돼 있는 그 어떤 판단과 절차에 있어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좀 담보하기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강원도의회는 행정 편의상 이렇게 절차가 진행됐을 뿐 그 문제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강원 수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강원도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도 중동, 동남아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출 규모가 사상 첫 3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수출 40억 달러 시대를 목표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강원 수출 대상은 주식회사 파마리서치 등 11개사, 중앙수출의 탑은 삼양식품 주식회사 등 20개사가 수상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5달 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원교육감 진보 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이 있는 등 교육감 선거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9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신경호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진보 성향의 강원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4년간의 교육 정책을 심판하기 위해 노동과 인권, 생태 평화를 존중하는 후보들이 힘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약 3,000명의 후보 선정위원을 모집하고 후보 추진위원회 투표와 강원 도민 대상 여론조사가 민주 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진보 성향 후보로 분류되는 인물은 모두 3명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1위와 6.5%포인트 차이로 낙선한 강사명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박현숙 전국교수노조 강원지부장과 최승기 비정규 교수노조 강원지부장도 출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세 후보 모두 단일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후보군은 6명으로 진보 후보의 2배에 이릅니다. 현직인 신경호 교육감이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교육감 선거 특성상 현직인 건 강점이지만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결과가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지난 선거에서 끝까지 완주했던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과 조백송 전 강원교총 회장은 재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익중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원장과 주구경 강원입시포럼 대표, 최광익 전 강원도교육감직 인수위원장도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보자들의 공통 고민은 교육감 선거 흥행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투표 비율은 7.6%, 같은 날 치러진 도지사 선거보다 3배 이상 높을 정도로 여전히 깜깜이 선거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단일화 논의와 정책 경쟁이 교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오늘 지방선거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단장인 정훈태 사무처장을 필두로 조창배 조직실장이 조직분과장을, 하영재 강원민주연구소장이 정책분과장을 맡아 활동할 계획입니다. 정훈태 단장은 지방선거 대비 전략기획, 선거지원, 홍보기획, 조직운영, 정책 공약 개발, 법률 대응 등 세부 활동 계획을 촘촘히 세워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릉 부산 간 동해선과 강릉 청량리 간 강릉선에 KTX 이음열차가 투입됩니다. 강릉에서 부산까지 1시간 10분이 줄고 강릉 청량리 구간은 하루에 1,500석 넘게 늘어납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부산 간 동해선 철도에 KTX 이음 열차가 연말부터 투입됩니다. 시속 260km에 달하는 KTX 이음이 다니면 기존 ITX 마음이 달릴 때 5시간 4분 걸리던 것에서 1시간 10분이 당겨져 강릉에서 부산까지 3시간 54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는 30일부터 부산 출발 기준 오전 7시 50분, 오후 1시 58분, 저녁 7시 40분 3차례, 강릉 출발 기준 오전 9시 36분, 오후 2시 56분, 저녁 6시 35분 3차례로 모두 6차례 운행합니다. 강릉역을 출발해 정동직역, 묵호역, 동해역, 삼청역, 울진역, 영덕역, 포항역, 경주역, 태화강역에 정차한 뒤 부산 부전역에 도착하고 상행선도 같은 역에 서게 됩니다. 기존의 ITX 마음은 현행대로 하루 16번 운행합니다. 요금은 강릉 부전 46,800원, 동해 부전 42,100원이며 동해선 전 구간 열차 예매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할 수 있습니다. 강릉과 서울 청량리를 오가는 강릉선 열차에도 KTX 이음이 투입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2017년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온 강릉선은 표를 구하지 못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오는 30일부터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청량리 출발 기준 오전 6시 27분과 오후 2시 40분, 강릉 출발 기준 오전 10시 17분과 저녁 6시 23분 4차례 운행하는데 좌석 수로는 1,524석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KTX 이음 9대를 도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5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강릉선과 동해선에 추가 증편이나 정차역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용 수요를 봐가면서 저희가 또 추가 조정을 검토할 건데 내년에도 차량 추가 도입이 있거든요. 이번에 신규 투입한 것처럼 내년에 차량이 신규 도입이 되면 그때 또 운행계 검토하면서. 한편 코레일은 동해선 KTX 이음 개통을 기념해 오는 29일부터 지역 특색을 담은 한정판 레일 플러스 교통카드를 서울역, 강릉역, 포항역, 부전역에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오늘 아침 원주의 한 기계장비 업체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안에선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어제도 LP가스가 폭발하고 화목난로 화재가 나는 등 겨울철 화재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건물 입구 쪽에서 시작된 불길이 점점 거세져 임시 구조물을 집어삼킵니다. 몇 번의 폭발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됩니다. 화재의 기세에 놀란 옆 가게 작업자들도 마당으로 뛰쳐나오고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지만 불은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번졌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고 1시간가량 지나서야 화재는 진압됐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기계 장비들이 새까맣게 타버렸고 건물 외벽과 천장도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기계장비 업체를 운영하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건물 뒤쪽 휴게 공간에 있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화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사장님이 왔었어요? 여기 건물 아침에 출근했었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름난로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3분쯤에는 원주 지정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나 집안에 있던 8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여성은 가스레인지가 작동하지 않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는데 누출된 LP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스를 이렇게 뚜두두 말아놔서 그냥 냉장고 옆에서 내버렸었는데 거기서 샜다는 거예요. 어젯밤 10시 43분쯤에도 영월 무릉도원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목난로 연통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는 등 최근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횡성에서 화목난로 화재로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올겨울 강원도에서 난방기기 화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도가 스마트 농업 관련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44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7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에 철원과 원주, 태백, 정선이 선정돼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83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에 2028년까지 35억 원,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에 2027년까지 50억 원, 신규 사업인 수급 조절 지원 사업에 110억 원을 투입합니다. 2026학년도 강원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이 88.96%로 최근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추가 모집 결과까지 반영하면 충원율이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형 마이스터고 2곳은 평균 지원율이 100%를 초과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에도 직업계고 재구조화와 취업 지원 강화 등 정책 효과가 충원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수, 심호섭, 원미희, 전찬성, 최재민 의원이 교육위원회가 삭감했던 798억 원 가운데 593억 원이 충분한 설명 없이 되살아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도민과 교육 현장에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도의회가 2026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원안에 가깝게 복구해 통과시키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교육청 지부 등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는 증액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예산을 부활시켰다며 도의회를 잇따라 규탄했습니다. 해외 연수를 가면서 연수 보조금을 증액한 의원들에 대해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의원 5명은 지난 6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관하는 백두산 해외 연수에 참여하기 전 연수 예산 1,000만 원 증액 안건을 심의해 보조금 셀프 증액이라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춘천시 의회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